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AI 시대 노동의 신대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은요, 원래 자연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자연을 적응하고 개척하면서 살아왔죠. 지금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개발한 기술이 인간에게 새로운 개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국열 열차에서 송강호 씨가 연기했던 남궁민수가 이런 말을 해요, 딸한테. 저건 벽이 아니라 사실 문이었어. 예. 오랫동안 닫혀있는 문은 벽처럼도 보이는데요. 인간의 고정관념과 틀에 박힌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의미죠. 자, 여러 가지 현장을 달리면서 그 변화를 기록하는 분과 또 연구해온 분 두 분의 목소리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유튜브 채널 열현남아의 이창현 대표 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그 유튜브 봤거든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저희 YTN 라디오와 줌으로 연결한 얼굴은 그 유튜브 화면보다 더 잘생기셨네요. 아닙니다. 너무 또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네. 한번 열심히 힘써 보겠습니다. 네, 뭐 타일 붙이는 젊은 20대 여성부터 시작해서요. 현장에 이런 분들이 할 만한 신선한 풍경도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걸 네네. 기록하고 이렇게 기획해서 찍어낸 의도가 궁금해요. 배경 좀 알려주시죠. 사실 그거는 제 이야기로부터 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네, 제가 남들의 이야기를 담기 전에 이제 저 역시도 제가 이제 운동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이제 스펙이 없었고 이제 마땅한 직업을 뭘 해야 될지 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우연히 접한 방충망 기술이라는 예. 제가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할 게 없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방충망 기술이라는 거를 딱 배워서 방충망을 설치를 하는 게 사실 남들 눈에는 이게 뭐 전혀 좋아 보이는 직업은 아니지만 딱 제가 노동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젊은 사람은 많이 없고 진짜 이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사이에서 네. 제가 젊으니까 그냥 그것만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한 저는 너무나도 가치를 느끼고 이제 매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직업 이외에 뭐 타일이나 도배, 목수, 뭐 청소 다양한 직업들을 그렇게 살피면서 진짜 과거의 저와 같은 친구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스펙이 없고 뭐 공부를 못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친구들을 또 보면서 좀 용기를 얻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또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가 수학을 잘하거나 모두가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걸로요. 정당한 값어치를 받으면서 살면 좋을 텐데 우리 사회 네네. 그게 안 되죠. 뭐 블루 칼라 싫어하는 이유가 화이트 칼라보다 적게 받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큰 네. 문제였는데 그 고정관념이 좀 깨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들을 좀 잘 버시나요? 유튜브 보면 많이 번다고들 하셨거든요. 실제로 저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역시도 청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몸을 띠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 네. 뭐 타일이나 도배, 목수 웬만한 현장직들은 사실 사무직보다 당연히 일찍 출근하고 추운 환경에서 일하고 또 더운 환경에서 일하는 만큼 네. 이제 뭐 월급제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기술 역량에 따라서 수입, 초보는 뭐 15만 원, 뭐 예. 조금 내가 중간 기술자가 됐다 그럼 뭐 20만 원. 그리고 정말 좀 고급 기술자가 됐다 하면 뭐 한 25만 원, 3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예. 뭔가 본인의 능력 하에 따라서 한 본인이 만큼.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또 하는 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수익적으로도 아무래도 그냥 또 사무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물론 낮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잘 하시는 네. 분들은 충분히 고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귀천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치의 문제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세대를 좀 더 집중하셨어요. 물론 운동선수로서 땀을 흘리다가 지금은 현장 기술자로서 땀을 흘리시는 게 달라 보이진 않지만 특별히 네네. 2030들을 좀 집중하신 이유는요? 사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2030 사실 저 때만 해도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실패한 삶이라는 그런 맞아요. 세대에서 저는 주입식 교육을 받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운동선수 출신이고 네. 운동을 잘 못하고 이제 실패한 운동선수다 보니까 저는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 네. 그냥 어느 회사 하나 이제 어디 회사 들어가기도 그렇고 예. 제가 뭐 돈이 있어서 뭐 창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저 같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많아요. 그리고 네. 그냥 공부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네. 그 세대에서 자라온 환경의 친구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네. 그 친구들에게 좀 다른 길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좀 용기를 주고 싶어서 2030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좀 컨텐츠를 제작하고 행보를 이어나왔습니다. 네, 열현남아 이창현 대표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 재미난 영상 많습니다. 아주 멋진 청년들이 막 기술로 현장을 누비는 모습들 볼 수 있는데
다른 길도 있다. 저는 이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와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길에서 줄 서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제 등수밖에 안 나오잖아요. 다른 길을 찾으면 제가 1등을 할 수 있다. 아니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요. 이렇게 설명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실제로 청년들이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매력 포인트가 있으니까 내가 타일도 붙이고 목수도 하고 뭐 방충망도 수리하고 청소업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앞서 뭐 수입에 대한 메리트도 얘기하셨지만 그 외에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뭐 잠깐 나온 거지만 하는 만큼 내가 수익이 된다는 게 사실 엄청난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딱 고정적인 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어떤 좀 동기부여나 뭔가 좀 그런 게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제가 받는 돈은 똑같거든요, 저희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역시도 사실 굉장히 뭐 지금도 평범하나 좀 열심히 살고 있는 편이긴 한데 예. 그 이유가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말 뭐 이런 게 딱히 구애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남들이 자유롭네요. 보면은 남들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냐 네. 막 되게 측은하게 보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 같은 그들의 이제 저희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내 주머니로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예. 사람이 막 능동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이게 뭐 노동, 땀, 뭔가 막 그렇게 가치도 있지만은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또 삶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직업의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야, 좀 너답게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너답게 너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길들을 지금 걷고 계신 분들은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이 일을 한다. 정말 매력적이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연봉도 괜찮나요? 뭐 앞자리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연봉도 괜찮으신가요? 앞자리만 그러니까 수입 연수입 정도를. 네. 사실 뭐 저로 예시를 들기에는 저는 워낙 지금 다양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대표적으로만 소개해 주셔도. 네. 하지만 사실 이 직업에서 기본적으로 사실 그냥 기술만 가지고 있어도 하루에 25만 원 내가 만약에 도배사 같은 경우 뭐 네네. 타일 하시는 분들 한 25만 원 정말 받을 수 있거든요. 열심히 하려는 그렇게 분은 뭐 했을 때 두탕 세탕 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기술만 가지고 내가 기술자로만 해도 사실 정말 기술을 잘 가지고 성실하게 네. 일을 했을 때 한 500만 원 수익은 저는 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네. 그 이상의 수익은 사실 이것도 결국 자영업인 거죠. 네, 하기 내가 나름. 타일 기술을 배워서 내가 타일 영업까지 할 수 있고 뭔가 이제 내가 오더를 해서 내가 이게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네.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1,000만 원의 수익은 꿈이 아닌 수익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돈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네. 요즘에 결국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뭐 자영업, 카페 창업하고 네네. 뭐 돈 된다 하면 딱 그렇게 막 비싼 그 이제 비용을 치러 가지고 이제 가게를 내고 비싼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는 제가 가게를 열어놓고 오는 게 아니고 예. 이제 저희 차가 사무실인 거죠. 이제 매일매일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불안정하게 보였어요. 예. 오히려 이런 직업의 이제 형태가. 근데 요즘 같이 너무 이제 불안정한 시대에 다 어렵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은 더 리스크가 없는 내가 이제 비싼 사무실이나 그러네요. 그런 걸 내지 상대적으로. 않고 매일 돌아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불안정해 보였으나 굉장히 안정적인 오히려 더 직업의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직업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몇 해 전에 10년 전에 뭐 긱 이코노미 이런 말들 있었는데요. 오히려 더 자유로우면서 새로운 위기 대응이 잘 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 타일 붙일 줄 알면은 뭐 월 500 벌어 이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얘기지. 네, 그거는 그래서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게 그게 또 말이 또 조금 아다르고 맞아요. 괜히 또 너무 쉬워 보이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정말 가능성은 있으나 그 속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시거든요. 보통 이런 일 하려면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내일 오늘 아침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또 사실 몸이 성하기도 합니다. 제가 맞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근데 그 인고의 시간을 다 겪어냈을 때는 정말 달콤한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튜디오 밖에 있는 20대 우리 제작진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관심을 보이네요. 실제로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AI 때문에 화이트 칼라라든지 AI가 대체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AI로 인해서 대체되는 부분들로부터는 굉장히 자유롭다. 요즘 세상이 워낙 AI 거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비교적 아직까지 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른 직업을 많이 소개하지만 지금 메인으로 하는 것도 청소 사업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누가 대체할까 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 그런 위협을 전혀 받지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니까요.
사람을 만족을 시켜야 되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또 사람의 손에서 거의 다 지금 만들어지는 네. 거기 때문에 향후 뭐 정말 100년, 20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나 저희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생전에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집도 식기세척기 대신에 저를 활용하거든요. 예, 사람의 손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집에서부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유튜브 열현담아 YTN 라디오 PD들도 굉장히 3D거든요. 취재 환영해 드립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예, 그 채널에서 또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들 많이 비춰주시니까 저희도 많이 애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열연남아 이창현 대표였고요. 자, 이렇게 현장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AI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고 자산 투자로만 오로지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시대에 낯선 풍경이 돼버렸죠. 땀 흘려 돈 버는 게요. 하지만 원래 그 모습은 우리 모습이기도 할 텐데, 자, 노동과 사회를 아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대표 학자십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명예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앞서 이렇게 뭐랄까 흔히 말하는 블루칼라 직종인데 굉장히 예. 새로운 기회와 소득과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만족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방송 연결해서 잘 들었고요. 네, 그 최근이라기보다도 지난 수년 동안에 이런 연락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받긴 했습니다. 네네. 젊은 사람들이 그 대학까지 공부한 사람들조차도 뭔가 현장에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좀 찾으면서 우리가 블루칼라라고 보통 그 대졸 사무직 화이트 칼라를 좀 원하던 사람들이 전연 코스를 달리하거나 아니면 대학 진학 자체를 접고 새로운 하나의 자기 커리어 경력 일 경력을 만든다 해서 블루칼라 잡을 선택하는 경우를 좀 많이 듣게 되는데 예. 그런 경우에 굉장히 좀 모험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를 방금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뭐 갑자기 그 일이 더 매력적이어서는 아닌 것 같고요. 사회적 조건이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구조적인 부분의 변화는 어떻게 꼽아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그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지금 그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대학 졸업하고 또 그들이 이 노동시장에 들어와서는 다 원하는 자리로 취업을 다 못하고 워낙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제대로 이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그런 이제 학력 인플레 내지는 그 청년 이제 고학력 청년 취업난 문제가 매우 심각하죠. 예, 그런 상황 속에 또 심지어는 일부 대학이나 전문대까지 진학을 하고서 그리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땅히 그들의 공부한 것 갖고 살리지는 못하다 보니까 네, 해양 취업이라 해서 대학 공부를 하고 뒤늦게 그 공부한 바를 좀 활용치 못하는 그런 학력에 맞지 않은 일자리까지 네. 왜냐하면 또 그들로서도 취업을 해야 되고 일하면서 벌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하향 취업까지 나타나는 양상이 어떻게 보면 지난 청년 취업난 시대를 할 수 있는 20여 년 동안에 좀 두드러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 스스로도 그렇고 또 가족들도 부모들도 굳이 학생들 그 자녀들의 아니면 본인의 이제 그 적성이나 아니면 이런 과잉 경쟁 속에서 대학까지 진학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좀 갖게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가운데 오히려 그 평생 직업 시달라 해서 자기 그 현장 기능 숙련만 갖추면은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벌이랑 내지는 그 평생 동안에 자기 직업 경력을 잘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기회를 좀 포착하고 새로운 젊은이들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우리 사회 그 청년 노동시장에 현황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 야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평생 직장 들어가서 평생 직업 가졌는데요. 이제는 네. 내가 가진 기술적 능력이 평생 직업이 되는 걸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잠깐 말씀하신 거에 조금 부연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예. 뭐랄까요? 다윈이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적자 생존해서 사회가 진보해야 되는데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더 오히려 사회가 진보하기보다는 퇴보하는 것 같고요. 일자리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제자리들을 못 찾아가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거의 원인을 지나친 경쟁에서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좀 사회적 구조가 아직 따라가지 못한 걸까요? 지금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이제 복합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지금 진행하는 양상도 뭐 그렇다 해서 우리 사회가 일자리를 다 소멸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거나 그렇게 이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분명한 건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고학력 청년들의 공급에 대해서 그들이 갈 만한 좋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선진 경제 속에서 주로 이제 기술이라든가 자원 중심으로 성장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취업이나 고용이 만들어지지 않는 고용능 사회라는 그런 구조적인 여건 속에서 특히 지금 공부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한테는 더욱더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취업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앞서도 말씀하셨던 이제 AI라든가 예. 새로운 기술조차도 그런 어려움을 더 힘들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니치, 새로운 틈새를 찾는 청년들 내지는 그들의 가족의 선택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일찍이 자기 평생 직업에 나름대로 경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현장 기술의 어떤 조건을 확보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펜대 굴리는 직업이었고요. 또 저가 대학 갈 무렵에는 컴퓨터 치는 직업이었다가 지금은 예. 역설적이게도 공구를 잘 다루고 기술이 있는 직업 쪽으로 청년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좀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AI가 주는 변화의 요인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점도 특히 그러니까 좀 앞서 좀 더 얘기를 부연할 점이 있다 한다면 예. 우리 사회에서는 수만 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이나 아니면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직업들이 분업 형태로 갖춰 있어서 예. 지금 이제 새롭게 현장 기술직 블루칼라 잡에 대한 젊은들이 관심이 커진다 해서 앞으로는 이게 대세고 다른 직업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되고요. 예. 오히려 그동안 거품 내지는 지나치게 고학력 그러니까 대학 진학과 그리고 그 학력을 갖고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그들이 갈 만한 일자리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고 네. 그런 거품을 이제 어떻게 보면 거품이 일부 터지면서 청년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자기 진로 내지는 취업에 대한 선택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예. 가운데 그 AI 같은 경우가 여러 형태로 지금 AI가 이제 생성형 AI에서 또 AI 이제 에이전트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피지컬 AI 그런 식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우리 이 직업 세계에 어느 정도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까는 우리가 계속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동안 기술에서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문직 네. 그리고 고학력의 좀 학력에 나름대로 사람들의 어떤 전문 지식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이제 분야조차도 인공지능이 치고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고학력 인플레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그런 가운데 오히려 자기 나름대로 숙련, 경험, 우리가 전문용어로 암묵지가 네. 요구되어지는 그런 이렇던 현장의 취업이라든가 일자리라는 것이 더 좀 매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AI 영향과 더불어서 더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한편으로는 현대차에서 아틀라스라는 이제 예. 조립 로봇이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로봇이 등장을 했고 아직 투입이 안 됐는데 노조에서는 단 한 대도 드릴 수 없다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예. 점점점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씀처럼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영원히 사라진다라는 단순한 의미로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인간의 노동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사람은 쓸모가 없으면 그러면 사라져야 되는지 이런 막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또 역시 굉장히 그 어려운 질문을 좀 더 죄송합니다, 교수님. 네. 그 AI가 우리 이 사람들의 노동 내지는 일의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하여튼 우리가 사실 기술 발전이 이 노동 세계에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켜온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기술이 이 사람들의 노동을 일자리를 대체하고 그리고 노동은 또 다행히 거기서 그런 일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또 기술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로 또 옮겨가서 네. 그러다 보니까 실업도 발생이 됐지만은 새로운 하나의 일자리 취업이 되어지는 기회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기술하고 달리 사람 내지는 그 이상으로 그 지능을 갖춘 기술이 되다 보니까 네. 과연 그 과거에 대체되는 것 못지않게 새롭게 창출되어진 일자리가 얼마나 될 것인지 아니면 그마저도 AI가 지금 말씀하셨던 아틀라스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전기 자율주행 차량을 테슬라. 만드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라고 하는 것이 아예 사람을 다 내쫓고 네. 그 휴머노이드가 전체 공정 아예 이제 불 꺼진 상태에서 휴머노이드가 24시간 가동되어지는 공장이 최근 공표가 되어지고 그런 영상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사실 전문직뿐만 아니라 제조업 블루칼라 잡도 네. 이 움직이는 로봇이 다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런 사회로까지가 우리가 이행이 될 경우에는 사실 그 노동의 소멸이라는 현실도 굉장히 우리가 전혀 부인하기 힘든 그런 식의 가능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그러면 그 AI가 생산하고 인간이 그 생산된 부를 어떻게 분배하고 또 그 분배된 바를 어떻게 소비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생활 세계를 우리가 그 휴머노이드하고 AI 그리고 인간하고 그런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당장은 그런 세계가 내다 보이긴 하지만은 당장 그런 세계로 우리가 옮겨가는 건 아니니까 네. 그 과정에서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전 기술처럼 AI 때문에 새로운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나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일자리에 주는 영향을 이제 부작용은 최소화시키고 거기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에 또 AI에 대한 대비책이 이를테면 정부나 아니면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든 두루 같이 좀 논의하고 좀 대비를 잘 해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해서 단기적으로는 당장 일자리에 나중에 그 소멸이라든가 아니면 대체 효과 또 궁극적으로는 AI가 우리 네. 이 인간 사회를 완전히 이제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사회가 도래됐을 때는 우리가 그럼 어떤 식으로 생산 그리고 분배 소비와 같은 그런 하나의 틀거리를 어떻게 크게 재편할 것인가라는 얘기로 좀 구분해서 잘 좀 우리가 좀 따져보고 네. 투기하고 해결책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이병훈 교수님이 또 이 분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어렵고 근원적인 질문을 좀 많이 드렸고요. 예. 뭐 로봇세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이 인간과 새로운 기술이 공존하는 방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은 아니지만 그 가치의 틀과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도요, 뭐 500km, 뭐 400km 고속을 낼 수 있지만 제도는 60km 이하로 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공존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드는 그 적정선을 찾아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열현남아 사례 인터뷰 들으셨다고 했는데요. 현장에 나가는 청년들한테 다른 길이 있다라는 동기부여라든지 안전망을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숙련된 기술자가 되면 당신도 여기서 만족할 수 있어 정도의 현장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 다른 제도적 뒷받침, 이를테면 뭐 유럽에는 청년 보장제 같은 게 있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에 어떤 보장이나 제도적 보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지금 열흘남아 그분이 여러 말씀했던 도배공이라든가는 네. 사실 이제 건설 이동 쪽의 일로 제가 이해가 돼요.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 그 일반 직장에 우리가 고용이 돼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노동관계법에 대한 보호라든가 아니면 4대 보험 이제 보장 같은 것들이 네.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설 분야에 여러 취약점이 있을 수가 있고,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건설 분야는 늘 그래왔던 이제 일용직의 여러 좀 그 취약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가를 좀 꾸준하게 우리가 좀 발전시켜 온 것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런 디지털 기술 발달도로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예. 프리랜서, 맞습니다. 아까 유튜버도 그런 경우죠. 네. 그런 식으로 새로운 취업, 일자리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거기서 전문성을 키워가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 평생 평생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 쌓고자 하는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늘어나는데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노동법이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도 그런 그 경제활동 주체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를 충분히 이제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여러 네. 가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제 개정이라든가
사회보험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AI 휴머노이드 그 얘기로 다시 좀 연결시킨다 한다면은 이제 그런 정말 인공지능의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산성을 내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일자리를 잃게 하거나 일자리에 대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좀 그러니까 우선은 AI 관련돼서 좀 사람들이 계속 정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AI 관련된 교육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할 거고 예. 그리고 거기서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새 일자리를 찾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전직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AI와 더불어서 새롭게 네. 등장하는 일자리로 좀 정부가 아니면 민간하고 같이 협업해서 새로운 일자리로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또 알선하고 그런 이제 AI 전환 시대에 맞춰가지고 고용 안정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하는 것도 정부가 좀 필요한 역할로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 쌀이 좋다고요. 전 토지에다가 나무도 다 베어버리고 쌀만 심으면 쌀도 못 자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뭐 온갖 예. 생태계를 잘 이렇게 같이 공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교수님 말씀도 중요한데요. 끝으로 교수님, 역시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예. 주식 투자나 코인 뭐 자산 투자로 금방금방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서이기도 하고요. AI 때문이기도 하고 노동의 가치,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시간만큼 노동했을 때 벌어들이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계속 위협받는 것 같습니다. 사회 정치 리더 또 교수님 같은 지식인들이 어떤 좀 방향이나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동의 가치가 흔들리는 시대 어떻게 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노동이라 하면은 우리 사람이 이제 인류가 현재 같은 운동을 이루어 나가는 온갖 그 생산의 활동이 다름 아닌 노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노동의 단순한 사전적인 정의를 한다면은 사람이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인간 행위, 활동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이제 그것이 지금 그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인공지능이다 휴머노이드가 그거를 대신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 노동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의 그 미래를 우리가 지금 이제 따져보게 그렇죠. 되고 여러 가지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노동이라는 건 비단 사람이 필요한 물적인 가치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존재감을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든 자기의 어떤 살아있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의 가치도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노동이 앞서도 분업이라는 여러 네. 우리가 다른 이제 생태계 여러 존재들랑 달리 사회성을 갖고 사회가 공동체로 이렇게 살아온 오랜 역사라는 것이 바로 노동이라는 관계에서 다 이제 분업이라든가 사람들의 하나 유대 관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감성, 또 인간의 어떤 사회성 이라는 것이 노동에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것을 노동이 그만큼 단지 물질적인 가치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노동이 실종되거나 소멸된다 한다면 인간이 어떤 식으로 의미를 스스로 찾고 의미를 창출하고 또 사람들과 나름대로 의미 있는 관계를 또 풀어나갈지 그런 점조차도 같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노동의 이런 나름대로 소중한 바를 어떻게 AI 시대로 AI 대전환 속에서 지켜내려 할지 아니면 그런 변화 속에 노동을 어떻게 새롭게 위치짓고 또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같이 한번 좀 고민하고 같이 한번 좀 그 큰 숙제를 좀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미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에 답이 있어서요. 사회가 한번 껴안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돈의 가치가 아니라 인간이 존재할 이유의 가치라는 측면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 중요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네요. 역시 교수님께 연락드리길 잘했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